같이 수감하던 죄수 10명을 죽인 혐의로 다른 죄수들과 격리된 상태로 등장한 살법가 야나기 류코는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들에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유리벽을 부수고 간수를 죽인 뒤에 탈출했다. 그는 이처럼 심리전의 대가로서 대결 중에도 서스럼없이 질문을 이용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등 나름 잘 써먹었다. 키와 몸무게는 160cm에 60kg며 무사도 정신을 가져서 절대 굴하지 않고 완고한데 오른손이 잘려 패배하는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외쳤다. 게다가 작가에게 제일 많이 푸시를 받은 사형수라 바퀴 말고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등장해 흉악 사형수 5명 중 진짜 코어는 요놈이라고 증명했다. 그러나 바퀴에게 개구력을 맛보고 엄한 곳 가서 화풀이를 했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싸우는 장소와 기다리던 인물이 모토베라 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인정. 이놈도 살면서 이성 친구는 한 명도 없었는지 눈치 없는 행적들이 굉장히 많았다. 같이 놀아본다면서 지가 들고 있던 나타나를 던져주고 그것을 잘라내버림. 바퀴를 기절시키고 나서 과도한 TMI를 쏟아내며 보는 이들을 피곤하게 만듦. 코즈에와 바퀴가 도킹하고 난 뒤에 눈치 없게 피곤했냐는 말을 함. 편타는 본인 고유의 기술인 줄 알았는데 지가 맞아보니 내로남불인 것처럼 의젓터짐. 겉으로 말은 잘하면서 속으로는 독수가 들지 않아 당황함. 바퀴가 런하고 시코르스키와 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머저리같이 눈물을 흘림. 타 사형수들에 비해 다채로운 바리에이션 기술들이 많다. 메인 기술은 공도, 서브 기술로는 편타, 오른손엔 독수, 주로 쓰던 도구들은 바그낙, 사슬랏, 일본도다. 오른손을 수많은 독이 담긴 상자에 여러 번 집어넣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 독수를 완성시켰다. 공도는 산소 농도를 이용해 손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손바닥으로 웬만한 것을 다 파괴하는 강력한 필살기다. 서브 기술인 편타는 피부는 단련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술인데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빠르게 흔들어 채찍처럼 상대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기술이다. 학교 정원에서 정원사로 변장했던 야나기는 살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던 바퀴를 기습했다. 양손에 들고 있던 사슬랏을 휘두르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날려 바퀴를 공격했는데 한 끗 차이로 빗나가면서 공격이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진지한 싸움이 이어질 때 갑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불러 돌아보니 주전자를 들고 온 시부카와였다. 야나기가 당황한 틈을 노린 시부카와는 턱을 잡아 땅에 꽂아버렸고 열이 받은 야나기는 바그낙을 꺼내 시부카와를 베어버렸다. 2대1의 상황이 되어 협공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상황은 야나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갑자기 뜬금없는 TMI를 쏟아내어 시선을 분산시켜 공도를 쓰는데 오른손으로 바퀴의 얼굴을 막아버렸고 이에 바퀴가 무기력하게 쓰러지자 남아있던 시부카와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서 급하게 도망가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코즈에와 거사를 치르고 난 바퀴에게 다시 싸움을 제안해 근처 공터에서 2차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움직임으로 팔을 사라지게 만들어 바퀴의 몸에 닿을 때마다 살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바퀴가 똑같이 대갚아주며 야나기를 역으로 농락했고 편타로 서로 티키타카를 반복하지만 육체의 내구도 차이로 인해 먼저 썼던 야나기만 머저리가 되었다. 이제 마무리로 바퀴가 안발을 시도했는데 갑작스러운 시코르스키의 개입으로 상황은 그제서야 동등해졌다. 하지만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둘은 손쉽게 바퀴의 거리로 들어가질 못해서 간만 보고 있을 때 역으로 바퀴가 들어와 시코르스키를 낚은 뒤 나란히 따기를 한 대씩 때렸다. 이때 야나기는 자신의 독수가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생각 중일 때 바퀴가 다시 한 번 더 공격해서 둘의 콤비네이션까지 저지하게 되고 뒤늦게 하나야마가 등장해 여유롭게 셋이서 웃고 떠들 때 쓰러진 둘이 다시 일어나 싸움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퀴가 도망감으로써 남겨진 시코르스키와 야나기는 서로 마주보고 개구력을 느껴 대결이 끝났다. 도일이 타락했다고 느낀 야나기는 또다시 기습으로 배에서 만나 싸움을 걸었다. 선글라스의 파편과 암기를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동시에 독수를 이용해서 도일의 오른쪽 시야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도일이 당황해할 때 담배 쪽으로 유인해서 도일의 목을 휘감아버려 이렇게 죽이는가 싶었지만 스프링 펀치가 날아와 앞면을 강타했다. 그리하여 검은 띠에 매달린 도일이 다시 가판 위로 올라왔지만 위에서 일본도를 들고 있던 야나기와 눈이 마주치며 외국인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사도 정신에 대해 TMI를 쏟아낸 뒤 목을 내려쳤는데 정작 파이프에 의해 베이지 않으면서 일본도의 날만상에 도일은 도망갔고 암살은 실패했다. 맞냐? 시부카와에게 도전장을 받은 뒤 만나는 장소에 가보니 정작 시부카와는 없었고 공원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고 있던 담배를 던지며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모토베가 칼을 쓰지 않고 던져버려 왼쪽 허벅지에 꽂혔다. 또한 말력새의 발목이 휘감기면서 자빠졌고 2차로 날아온 공격에 볼이 찢어졌다. 시작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딜교를 당한 야나기는 감춰둔 사슬랏을 꺼내 화려하게 휘두르지만 모토베의 행동을 보고는 돌리던 사슬랏을 힘없이 떨어뜨렸는데 이것은 모토베가 공원의 절대 방어존인 정글짐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떨어진 사슬랏을 다시 들어 휘두르는 순간 날아온 말력새가 시야를 가려 모토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해 손목이 잡혀 꺾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슬랏을 빼앗긴 야나기는 독수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했지만 눈치를 챈 모토베가 빼앗은 사슬낫으로 야나기의 오른손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모토베가 패배를 인정하라고 칼을 들이밀며 강요할 때 난입한 유지로 때문에 야나기는 모토베와 유지로의 티키타카를 지켜봤다. 이번에는 유지로가 야나기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본인의 병마 철학을 말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역으로 입을 털며 유지로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유지로를 설득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원래 대전자인 시부카가 도착해 야나기의 상태를 보더니 끝난 것 같다 하자 너무 떠든 유지로가 갑자기 졸리다며 간다 했는데 졸린 개뿔 냅다 걷어차서 야나기의 안면을 부숴버려 시부카의 대결을 꿈꾸던 야나기는 모토베와 대결에 유지로가 승리한. 왜 사형수편은 싸운 놈과 이긴 놈이 다른 걸까? 끝났다.